오늘 주제는 주제 47,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1운동 파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3.1운동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이 3.1운동의 결과 일본이 받은 충격을 보면 이 3.1운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1운동 보겠습니다. 3.1운동은요, 말 그대로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만세운동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만세를 외쳤던 건데요. 이 3.1운동은 단순히 3월 1일 날만 시작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이 3.1운동이 지속됐고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서 만세를 외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고민이 들지 않나요? 도대체 왜 만세를 불렀을까? 사실 만세만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하기로 계획했던 그리고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세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들이 모여서 파리강화 회의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사이좋게 지내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끼리 이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정하는 회의였거든요. 자, 그때 열린 파리강화 회의 에서 미국 대통령인 윌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강한 나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해요.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라. 너네가 하고 싶고 너네가 가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들렸냐면요. 너네가 만약에 독립을 원해? 그러면 독립을 원하는 게 너네의 어떤 목적이니까 너네가 스스로 니네 운명을 결정해.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윌슨은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민족을 도와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민족 자결주의를 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조선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 독립하고 싶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전 세계에서 마치 우리나라를 도와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알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신한청년당에서는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로 보내서 독립선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독립선언서를 제출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만주에 있었던 독립군들도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가들도 독립선언서를 또 제출하기도 하고요. 특히 일본에 유학가 있던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들은요. 28 독립선언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 의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가 딱 제창되니까 발표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독립하고 싶어 이렇게 선언서를 제출해요. 그런데 때마침 고종이 죽고 고종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공종의 장례식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같이 우리가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자. 우리가 폭력을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면 세계에서 이걸 보고 조선은 독립을 하고 싶은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적이고 대중적이고 평화적인 3.1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처럼 어떤 핸드폰이나 전화, 인터넷이 없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 3.1운동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대도시에서 시작돼서 중소도시로 가고 농촌까지도 이게 점점 펼쳐져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대한독립운동 만세만을 외치는 건데 일본은 이거를 굉장히 가혹하게 폭력적으로 탄압합니다. 무섭게 탄압을 해요. 총도 쏘고요. 칼로 하고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정말 유명한 열사가 바로 유관순 열사죠. 그리고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인 제암리 학살 사건도 나옵니다.
제암리라는 곳에서 일본인들이 사람들을 모아두고 학살 다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폭력적이고 굉장히 평화적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만 밝혔을 뿐인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탄압을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원래 비폭력적이었던 운동이었지만 우리도 폭력적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일본의 어떤 경찰 기관, 이런 공공기관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3.1운동이 가지고 온 결과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런 3.1운동을 이끌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독립운동을 이끌려면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끌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독립군 단체들, 독립운동 단체들이 많았지만 그거 말고도 이런 모든 단체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만든 단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돼요. 너무 중요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통치 방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생각했을 때는요, 일본은 원래 1910년대 우리나라를 엄청 무섭게 다스렸었죠. 무섭게. 그런데 무섭게 해도 얘네들이 이렇게 커다란 독립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만 하는 게 답이 아니겠구나. 얘네를 좀 달래볼까? 라고 하면서 일본의 통치 방식이 변화하게 됩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걸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또 이렇게 이 3.1운동을 계기로 이 독립운동을 이끄는 주도자가 학생들 그리고 일반 상인, 시민, 서민 이런 사람들로 옮겨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었죠. 3.1운동의 결과로.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민주공화정 체제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유전적으로 우리 아빠가 왕이라서 나도 왕인 그런 체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뽑는 그런 공화정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시행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어서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 그리고 행정일을 하는 행정부 이렇게 해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렇게 세 가지로 권력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독립운동을 해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연통제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요. 교통국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독립금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연통제라는 비밀 통신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교통국이라는 기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독립하고 싶어요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특징들까지 정리해봤으니까요. 우리가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3.1운동에 관한 내용을 복습해보도록 할게요.